이번 강의에서는 입찰 공고 검색 자동화라는 대상 과제를 프로젝트 구성을 통해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기도 데이터 드림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입찰 공고를 검색한 다음 몇 가지 선택 항목들을 선택한 후에 입찰 공고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선택사항으로 다운받은 파일에서 입찰 가능한 공고를 추출하기 위해 입찰 마감일이 지나지 않은 공고만을 취합하거나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특정 공고만을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메일을 통해 추출한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입찰 공고 검색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과정은 먼저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는지의 흐름도를 워크플로우로 정의한 다음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 다음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타스크들을 차례대로 설계 및 구현합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구현 전에 필요한 정보들을 미리 입력 데이터 파일에 작성해 놓으면 프로젝트 및 타스크 구현이 매우 편리합니다. 워크플로우부터 정의해 봅시다. 메인 타스크는 화면의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입찰 공고 검색 및 다운로드를 진행하고 입찰 공고 필터링 작업을 거친 후에 완료된 공고를 이메일을 통해 보고하는 절차로 정의합니다. 이 과정 중에 입찰 공고 필터링 작업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사용자가 설정된 값에 따라 만료일을 체크하여 입찰 가능 공고만을 추출하거나 키워드 단어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 키워드를 검색하여 키워드가 포함된 공고만을 추출해내는 추가 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데 이를 서브 타스크로 정의합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의 구성인데요. 프로젝트명은 입찰 공고 검색으로 하고 시작 타스크인 동시에 메인 타스크를 드라이버 타스크라고 명명하기로 하고요. 이어지는 타스크를 설계할 때는 워크플로우에 정의했던 업무 프로세스를 프로젝트 구성에 반영하여 화면처럼 3개의 상위 레벨 타스크와 2개의 하위 레벨 타스크를 만들 예정입니다. 타스크의 설계 및 구현은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단계로서 BA 스튜디오는 탑다운 방식으로 메인 타스크를 먼저 설계하고 서브 타스크를 나중 구현해가는 방법과 반대로 서브 타스크를 먼저 만들고 검증을 거쳐 메인 타스크에 붙이는 두 가지 경우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의 구성과 그 안의 구성 요소인 타스크의 구현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구성하기 전에 필요한 선작업을 진행할 텐데요. 타스크 동작에 필요한 입력 정보를 모을 때 엑셀 파일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럼 이 입력 정보를 모으는 과정을 함께 진행해 가봅시다. 우선 자동화할 업무 프로세스를 쭉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데이터 드림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검색란에 입찰 공고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입찰 공고 검색 결과 화면에서 첫 번째 물품 부분의 입찰 공고 목록 정보를 클릭하면 입찰 공고 다운로드 가능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하단의 파일 변환 저장 항목에서 XLS, 즉 엑셀을 클릭하려는데요. 실제 프로세스 구현에서는 파일 변환 저장 항목을 입력 데이터 파일에 기록하여 선택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어 데이터 활용 목적 팝업이 뜨고 이때 업무 활용을 클릭하려 하는데 마찬가지로 선택 항목은 입력 데이터 파일에서 바꿀 수 있도록 설계할 것입니다. 다음 저장 단계로 이동하여 저장할 파일의 경로와 이름을 입력하는데 이때에도 저장 경로와 파일 이름은 입력 데이터 파일에 미리 설정한 값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입력 데이터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의 내용을 하나씩 채워가 봅시다. 먼저 화면처럼 엑셀 파일을 작성해 주십시오. 상단 한 줄을 보시면 A열의 키, B열의 value라고 적혀 있는데 엑셀의 데이터가 채워지고 BA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A열과 B열을 딕셔너리 자료로 읽어옵니다. 아시다시피 딕셔너리는 프렌들리 네임에 해당하는 키 값을 통해 실제 값에 해당하는 value 값을 액세스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경기 데이터 드림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상단에 URL을 복사한 후 입력 데이터 파일을 열어 URL 오른쪽 B열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BA 스튜디오 실행 후 오픈 브라우저 액티비티를 플로우 창으로 끌어오고 액티비티 편집창에 경기도 데이터 드림 홈페이지에서 복사한 URL을 붙여넣기 합니다. 이어서 웨이트 액티비티를 끌어온 후 화면 오른쪽 아래 실렉트를 눌러 실렉터가 표시되는 웹페이지가 나타나게 합니다. 실렉터 화면은 엑셀 입력을 완성할 때까지 닫지 말고 재활용해 주십시오. 커서를 검색창에 위치시키고 F12를 누르시면 해당 엘리멘트의 CSS 패스가 웨이트 액티비티 편집창에 복사됩니다. 그것을 카피한 후에 엑셀 3행 검색창 오른쪽 B열에 붙여넣기 하고 엑셀 4행 검색 단어 오른쪽 B열로 이동하여 입찰 공고라고 적습니다. 실렉터 화면으로 이동하여 커서를 검색 버튼에 위치시키고 F12를 누르시면 검색 버튼 엘리먼트 패스가 웨이트 액티비티에 표시됩니다. 이걸 카피하여 엑셀 5행 B열에 붙여넣기 합니다. 다음 커서를 엑셀 6행 B열로 이동시키고
7행 A열부터 10행 A열까지에 적혀있는 항목 중 하나를 입력해줍니다. 엑셀 6행 B열은 선택 항목으로 여기서는 물품 부분의 공고를 다운받기 위해 물품 부분이라고 적을게요. BA 스튜디오에서 웨이트를 클릭하고 실렉터 화면으로 이동한 후에 검색창에 입력 공고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공고 리스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때 커서를 입찰 공고 목록 정보 물품 부분에 위치시키고 F12를 누릅니다. BA 스튜디오 웨이트 액티비티에 복사된 엘리먼트 패스를 복사한 후에 엑셀 입력 데이터 파일로 이동하여 7행 B열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BA 스튜디오 웨이트를 클릭하여 활성화하고 실렉터 화면으로 이동한 후에 커서를 입찰 공고 목록 정보 외자 부분에 위치시키고 F12를 누릅니다. 웨이트 액티비티에 복사된 엘리먼트 패스를 복사한 후에 엑셀 파일로 이동하여 8행 B열에 붙여넣기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웨이트를 클릭하고 실렉터 화면으로 이동한 후에 커서를 용역 부분에 위치시키고 F12를 누릅니다. 웨이트 액티비티에 복사된 엘리먼트 패스를 Ctrl C로 카피하여 엑셀 입력 데이터 파일에 9행 B열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반복하여 웨이트를 클릭하고 실렉터 화면으로 이동한 후에 커서를 입찰 공고 목록 정보 공사 부분에 위치시키고 F12를 누릅니다. 웨이트 액티비티에서 엘리먼트 패스를 복사한 후에 엑셀 입력 데이터 파일로 이동하여 10행 B열에 붙여넣기 합니다. 다음 커서를 엑셀 11행 B열로 이동시켜서 12행 A열부터 16행 A열까지에 적혀있는 항목 중 하나를 입력해줍니다. 11행 B열은 선택 항목으로 여기서는 저장할 파일의 유형을 엑셀로 지정하기 위해 XLS를 입력할게요. BA 스튜디오 웨이트를 클릭하고 실렉터 화면으로 이동한 후에 커서를 XLS에 위치시키고 F12를 누릅니다. 웨이트에서 엘리먼트 패스를 복사한 후에 엑셀 파일에 12행 B열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 과정을 CSV, JSON, XML, TXT에 대하여 반복 적용하여 해당 엘리먼트 패스를 복사하신 후에 13행 B열부터 16행 B열까지 차례로 붙여넣기 해주십시오. 다음 커서를 엑셀 17행 B열로 이동시키고 18행 A열부터 22행 A열까지에 적혀있는 항목 중 하나를 입력해줍니다. 17행 B열은 선택 항목으로 여기서는 데이터 활용 목적으로 업무 활용을 입력하겠습니다. 셀렉터를 이용해서 선택 항목인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업무 활용, 기획 영업, 기타 등의 5개 항목 각각의 엘리먼트 패스를 복사하여 엑셀 18행 B열부터 22행 B열까지 붙여넣기를 진행해 주십시오.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운로드 버튼의 엘리먼트를 복사하여 23행 B열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24행 B열에는 공고 파일을 다운받기 위한 경로와 파일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25행 B열과 26행 B열은 다운받은 엑셀 파일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과정에 사용될 선택 옵션 사항을 적습니다. 여기서는 25행 만료의 체크 B열에는 Yes를 적고 26행 키워드 검색의 B열에 임의의 키워드 소방용이라고 적겠습니다. 이제 입력 데이터 파일이 완성되었고 이어서 프로젝트의 구성과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인 타스크의 구현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trl Shift N을 눌러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먼저 오른쪽 서치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할 폴더를 선택해 주세요. 네임 필드에 프로젝트명을 입력해 주시고 OK 버튼을 누르시면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아래쪽 디스크립션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실제 개발 때는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을 입력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프로젝트가 생성될 때 기본적으로 타스크1이 자동 생성됩니다. 이 타스크1의 마스크 우측 버튼을 눌러 리네임을 선택하시고 이름을 드라이버 타스크로 바꿔주세요. 드라이버 타스크에 마우스를 위치시킨 후에 우측 버튼을 누르고 Add 타스크를 선택해 주십시오. 타스크가 추가되면 다시 리네임 기능을 이용하여 이름을 바꿔주는데 여기서는 입찰 공고 검색 및 다운로드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만들기로 하고 파일 익스플로러를 통해 방금 만드신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해 주십시오. 프로젝트 폴더 아래 리소스 폴더 안으로 이동한 후에 전에 만들었던 엑셀 입력 데이터 파일을 이곳에 위치시켜 주세요. BA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입찰 공고 검색 및 다운로드 타스크부터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처럼 맨 왼쪽 세로 한 줄 워크플로우를 구성해 주세요. Get Worksheet 딕셔너리를 클릭하고 리소스 폴더 아래 입력 데이터.xlss를 입력해 주세요. 이 액티비티가 실행되면 A열 키값과 B열 밸류 값의 조합으로
딕셔너리 컬렉션 데이터가 딕셔너리 제로 이름으로 생성됩니다. 그 다음 프로세스 액티비티에는 dict equal 딕셔너리 제로라고 적는데 이는 단순히 컬렉션의 이름을 줄여 쓰기 위함입니다. 메시지 박스에 컬리 브레이스 열기 닫기를 쌍으로 적고 그 안에 컬렉션 변수명 dict를 적어주면 엑셀에서 읽어온 딕셔너리 자료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 타스크 버튼을 눌러 실행해주세요. 메시지 박스에서 프로세스가 멈출 때 딕셔너리 자료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엑셀 입력 데이터 파일을 만드느라 고생하셨지만 다음 구현에서 이걸 유용하게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화면 오른쪽 세로 열 한 줄 워크플로우를 구성해 주세요. 오픈 브라우저 액티비티 편집창에 dict 브래킷 한 쌍을 적고 브래킷 안에는 엑셀 파일의 키값, 접속 URL을 문자열 표시기호인 인용부호와 함께 적습니다. 이 액티비티가 수행될 때에는 엑셀 키값 우측에 있는 B열의 밸류 값이 실제 액티비티의 입력 값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sendKeys 액티비티에서도 검색창과 검색 단어를 딕셔너리 키값으로 입력해줍니다. 이 액티비티가 수행될 때 검색창인 search 엘리먼트에 검색 단어인 입찰 공고를 입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클릭 액티비티도 마찬가지로 dict 브래킷 안에 키값인 검색 버튼을 입력해줍니다. 타스크 실행 시 마지막에 추가한 메시지 박스에서 멈추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 액티비티 수행으로 넘어가는데 딕셔너리 자료를 확인코자 추가했던 이전의 메시지 박스는 디액티베이션 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구현한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 플레이 타스크 버튼을 눌러 실행해주세요. 경기 데이터 드림에 접속하고 입찰 공고 검색을 수행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확인용 메시지 박스를 클릭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 디액티베이션 시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메시지 박스를 통하여 결과를 확인하고 확인이 끝나면 디액티베이션 시키는 방법은 개발을 손쉽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스텝으로 공고 부분을 선택하는 과정을 진행할 텐데요. 먼저 오른쪽 세로 열 한 줄 워크플로우를 추가해주세요. 중간 웨이트 액티비티를 디액티베이션 시켜주세요. 이 웨이트 다음에 위치한 클릭 액티비티가 수행될 때 클릭 대상 엘리먼트가 클릭커블 상태에 있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버퍼 타임을 추가하는 액티비티입니다. 만일 클릭 액티비티 수행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웨이트 액티비티를 활성화해서 사용해주세요. 상단 프로세스 창에는 변수 초이스를 사용하여 공고 분류 설정 값을 가져오게 하는데 현재의 엑셀 설정으로는 물품 부분이 초이스에 저장될 것입니다. 다음 웨이트의 dict 브래킷 안에 키값으로 초이스를 입력해주면 엑셀에서 물품 부분에 해당하는 밸류 값인 엘리멘트 패스가 웨이트 액티비티에 입력되어 작동하게 됩니다. 클릭에도 마찬가지로 dict 초이스를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액티비티 실행 시에 4개의 입찰 공고 부분 중에서 물품 부분을 클릭하게 될 것입니다. 맨 아래는 역시 메시지 박스를 추가합니다. 플레이 타스크 버튼을 눌러 실행해주세요. 입찰 공고 부분 중 물품 부분을 선택하고 그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마지막 메시지 박스는 디액티베이션 시키고 다음 단계로 파일 유형을 선택하는 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 세로 한 줄 워크플로우를 추가해주세요. 상단 프로세스 창에는 변수 파일 타입을 사용하여 다운 파일 유형 설정 값을 가져옵니다. 액티비티가 수행되면 현재 엑셀 설정으로는 XLS가 파일 타입에 저장될 것입니다. 다음 웨이트의 dict 브래킷 안에 키값으로 파일 타입을 입력해주면 엑셀에서 XLS에 해당하는 밸류 값인 12행 B열의 엘리먼트 패스가 웨이트 액티비티에 입력되어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커먼 그룹 웨이트는 왼쪽 열에서 설명드렸듯이 버퍼 타임 추가용입니다. 만일 이어지는 클릭 액티비티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상단 웹그룹 웨이트에서 XLS 엘리먼트를 기다리는 대신에 웹페이지 더 아래쪽에 위치한 테이블 바디를 기다리게 한다면 하단 커먼 그룹 웨이트 액티비티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기에 여기에선 딜레이 타임이 조정 가능한 커먼 웨이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클릭으로 이동하여 웨이트와 똑같이 dict 파일 타입을 입력해주면 실행 시 XLS 버튼을 클릭하게 될 것입니다. 맨 아래에는 역시 결과를 확인하고 넘어가기 위해 메시지 박스를 추가합니다. 플레이 타스크 버튼을 눌러 실행해주세요.
실행 과정을 확인하신 후에 버퍼 타임을 추가한 웨이트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활용 목적을 선택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는 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측 워크플로우 한 줄을 추가해주세요. 상단 프로세스 창에서 데이터 활용 목적 설정 값을 변수 purpose에 가져오려고 합니다. 액티비티가 실행되면 현재 엑셀 설정으로는 purpose에 업무 활용이 저장될 것입니다. 다음 웨이트의 dict 브래킷 안에 키 값으로 purpose를 입력해주면 업무 활용에 해당하는 밸류 값인 20배인 B열의 엘리멘트 패스가 웨이트 액티비티에 입력되어 작동하게 됩니다. 다음 클릭으로 이동하여 웨이트와 같은 dict purpose를 입력해주면 타스크 실행 시 업무 활용 버튼을 클릭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클릭에는 엑셀에 설정한 dict 다운로드 버튼을 입력해줍니다. 역시 맨 아래에는 결과를 확인하고 넘어가기 위해 임시로 메시지 박스를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플레이 타스크 버튼을 클릭하여 중간 실행 결과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어서 또 한 번 마지막 메시지 박스를 디액티베이션 시키시고 오른쪽 한 줄 워크플로우를 추가해 주세요. 조금 전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는 과정을 지나면 다운로드 파일 설정으로 이동하는데 이미 파일 이름 입력 필드가 활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파일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타입 텍스트 액티비티에 엑셀에 설정한 dict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타입 키스에 엔터를 입력합니다. 타스크 실행 시 엑셀에 설정한 파일의 경로와 이름이 실제로 입력될 것입니다. exist 액티비티에는 파일의 경로와 이름을 복사하여 붙여넣습니다. exist는 8강에서 설명드린 파일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는 것 이외에 지금처럼 다운로드 받을 때에도 사용하면 좋은데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바로 다음 액티비티 수행으로 넘어가게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타스크 버튼을 눌러 실행해 주세요. 웹 크롤링을 통해 물품 부분 입찰 공고를 다운받는 일련의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이제 다운로드 자료의 필터링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창에 드라이브 타스크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그 아래 타스크 하나를 추가한 다음 이름을 입찰 공고 필터링으로 바꾸어주세요. 한 번 더 드라이브 타스크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타스크를 추가한 다음 이름을 작업 완료 공고 이메일 전송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드라이브 타스크 아래로 3개의 상위 타스크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때 커서를 중간에 있는 입찰 공고 필터링 타스크에 위치시키고 우측 마우스 버튼을 눌러 서브 타스크 2개를 생성해 줍니다. 입찰 공고 필터링 타스크 아래로 입찰 가능 공고 추출과 키워드 검색 2개의 타스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드라이버 타스크로 이동해서 메인 타스크를 구성해 봅시다. 우리가 이미 14강에서 익힌 것처럼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상위 레벨 타스크 3개를 끌어오고 용도에 맞게 타이틀을 수정해 줍니다. 우리는 입찰 공고 검색 및 다운로드 진행 후 입찰 공고 필터링 과정을 거쳐 작업 완료된 공고를 이메일로 전송할 거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입찰 공고 필터링 타스크로 이동하여 전과 똑같이 엑셀 파일에서 입력 데이터를 딕셔너리로 읽어오는 과정을 진행해 주세요. 전역 변수를 사용하면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타스크 간 디펜던시를 갖지 않고 독립 수행할 목적으로 한 번 더 입력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판단문인 디시전을 가져와서 만료일을 체크할지 물어볼 텐데요. true이면 입찰 가능 공고 추출이라는 타스크를 수행케 하고 두 번째 디시전을 가져와서는 검색할 키워드가 있는지를 물어봐서 키워드가 있으면 키워드 검색 타스크를 수행케 해줍니다. 메시지 박스를 이어주고 심플 커넥터를 통해 디시전 오른쪽 노 연결선 2개를 이어줍니다. 서브 타스크인 입찰 가능 공고 추출 타스크에 마우스를 위치시킨 후에 우측 버튼을 클릭하고 Show Predefined를 선택하면 해당 타스크 편집창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한 입찰 가능 공고 추출 타스크에서 화면처럼 워크플로우를 구성해주세요. 21강에서 다루었던 파셜 매치, 풀 매치의 구성과 같음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풀 매치를 이용하여 입찰 가능 공고를 추출해내겠습니다. 오픈 워크북을 통해 다운받은 물품 부분 입찰 공고를 연 다음
get number of rows를 통해 t열의 행의수를 알아내려고 하는데 properties의 key column 필드에 t열의 인덱스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코드창에 간단히 함수를 작성하여 엑셀 컬럼을 입력하면 인덱스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한 함수의 이름을 복사한 후에 get number of rows activity에 붙이고 함수 가로 안에 입력 파라미터로 문자열 t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컬리 브레이스로 좌우를 감싸면 변수인 리턴 값을 표현하게 됩니다. 리턴된 값은 컬럼 t에 해당하는 인덱스로서 카운트 제로에 저장되는데 이걸 복사한 다음 이어지는 액티비티 get range as collection 편집창을 구성할 때 붙여넣기 합니다. t2: tCount 0는 t열 이행부터 t열 마지막 셀까지 영역을 의미하며 액티비티가 수행되면 그 영역의 셀 정보들이 콜렉션 제로 리스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 today 액티비티는 현재 시각을 나타내는데 엑셀 t열의 날짜가 이 현재 시각보다 이전이면 마감일을 지난 공고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엑셀 t열을 보시면 최근 업데이트가 안 되어 마감일이 모두 지났기 때문에 과거를 현재 시각으로 페이크 처리하여 예제 구현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 편집창에 날짜 시각 표시를 화면처럼 과거형 텍스트로 바꿔주면 그것이 데이트 제로에 입력됩니다. for each 가로 안에는 get range as collection의 리턴 값 콜렉션 제로를 입력하고 if 가로 안에는 부등호를 써서 아이템이 데이트 제로보다 작은가를 물어봅니다. 부등호는 시간 비교해서 작다 크다보다 이전과 이후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아이템은 엑셀 t열의 공고 마감일이니까 이 if문을 해석할 때 공고 마감일이 현재일보다 과거이면 또는 공고 마감일을 지났으면으로 해석하면 좋을 듯합니다. 마감일이 지난 공고는 하이드로우를 통해 가리우기 처리할 것인데요. 하이드로우에서 인덱스에 플러스 2를 추가하는 이유는 21강을 참조해 주십시오. 구현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플레이 타스크 버튼을 눌러 실행해 주세요. 처리 속도가 느린데요. 엑셀의 화면 크기를 좀 줄여봐 주세요. 속도가 조금 빨라진 것을 보실 수 있나요? 화면 크기를 더 줄일수록 더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00줄이 넘는 아주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엑셀 화면을 미니마이즈 해보시면 훨씬 빠르게 수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타스크의 수행 속도를 높이려면 그래픽 처리를 최소화시켜야 함을 참조해 주시고 이제 결과 파일을 열어보면 마감일이 지나지 않은 공고들만 남아있고 나머지 공고는 모두 가리우기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메인 타스크인 드라이버 타스크를 보면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입찰 공고 검색 및 다운로드를 실행하고 나서 입찰 공고 필터링을 실행할 때 조건에 따라 서브 타스크 2개를 수행합니다. 이때 두 번째 서브 타스크 키워드 검색을 들어가 보면 아직 구현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입찰 공고 필터링을 수행할 때 미구현 상태도 에러 없이 수행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는 탑다운 방식으로 하이 레벨로 이동하면서 타스크를 하나씩 구현해 가면서 검증하기 쉽도록 만든 BA 스튜디오의 유용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작업 완료 공고 이메일 전송 타스크도 마찬가지로 나중 구현에도 프로젝트 실행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키워드 검색은 21강, 이메일 전송은 26강, 27강을 참조하셔서 구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플레이 타스크 버튼을 눌러 각 타스크를 구현하고 검증해 왔는데요. 이번엔 프로젝트 전체를 실행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플레이 프로젝트를 클릭해 주세요. 우리가 타스크 하나씩 구현하고 확인했던 것들이 순차적으로 수행되어졌음을 확인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입찰 공고 검색 자동화를 위해 워크플로우를 정의하고 좀 더 손쉽게 개발하기 위해서 입력 파일을 미리 만든 다음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각각의 세부 타스크를 차례차례 구현해 가면서 결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예제 실습은 나라장터라든지 KRS 정보 시스템,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 등 각종 IT 시스템의 정보조회 자동화에 적용하실 때 도움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강에서 다른 실습 예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